우리는 매일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약이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그 시간이 우리처럼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시계의 초침 소리는 시간의 발소리가 아니라 어쩌면 거대한 존재의 심장 박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낯설고도 경이로운 가설 속으로 깊이 잠수하려 합니다. 시간이 단순한 물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 우주와 함께 태어나 자라나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증거들을 따라가다 보면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불안과 초조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당신의 호흡을 맡겨주세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가장 깊은 꿈 속으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간을 이해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고대인들은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시간의 리듬을 읽었고, 철학자들은 시간의 본질에 대해 끝없는 사유를 이어갔습니다. 뉴턴은 시간을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강물로 보았고,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공간과 얽혀 휘어지는 거대한 시공간의 직물로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오랫동안 인간의 이해를 돕는 하나의 개념 또는 차원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대한 통찰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의 생명성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계산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시간과 교감하고 시간의 숨결을 느끼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적 사실과 시적 상상력의 경계 위에서 우리는 시간을 차가운 물리량이 아닌 따뜻한 피가 흐르는 거대한 생명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모든 시간 개념을 뒤엎는 도발적인 주장이자 동시에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가장 근원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우주의 팽창 그 자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빅뱅 이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점에서 시작된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여 거대한 생명체를 이루듯 우주 역시 태초의 한 점에서 시작하여 별과 은하라는 수많은 기관을 만들어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은 맹목적인 폭발이 아니라 마치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가슴을 부풀리는 생명체의 첫 호흡과도 같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친 이 장엄한 들숨은 우주라는 생명체가 자신의 존재를 공간 속에 펼쳐내는 과정입니다. 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은 단순한 거리의 증가가 아니라 생명체의 세포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몸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성장의 리듬 속에서 시간은 혈액처럼 흐르며 모든 은하와 성군에 생명의 가능성을 전달합니다. 당신이 지금 쉬고 있는 이 숨결 또한 138억 년 전 시작된 우주의 첫 들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일부이며 당신의 시간 역시 그 생명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광대하고 장엄한
흐름 속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공허의 확장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자라나는 거대한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탯줄을 통해 무한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이라는 살아있는 우주의 심장 안에서 고동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살아있다는 두 번째 단서는 별의 일생에서 발견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영원히 빛나는 보석처럼 보이지만 사실 별들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살아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인 성운 속에서 수많은 아기별들이 태어나는 모습은 마치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거대한 자궁을 연상시킵니다.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이들을 한데 모아 압축시키면 마침내 핵융합의 불꽃이 터지며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스스로의 몸 안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별은 빛과 열을 내뿜으며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별은 수소와 헬륨을 태워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철, 탄소, 산소와 같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들은 바로 이 별들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별은 자신을 희생하여 새로운 생명의 재료를 잉태하는 위대한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명을 다한 별은 초신성 폭발이라는 장엄하고 화려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폭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별이 일생 동안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은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지고 이 잔해들은 다시 뭉쳐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는 아주 오래전 어느 이름 모를 별의 죽음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이처럼 별의 탄생과 죽음은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순환이며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스스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은 단순히 별의 일생을 기록하는 배경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능동적인 주체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삶의 희로애락, 탄생과 성장의 모든 과정은 저 멀리 밤하늘에서 펼쳐지는 별들의 드라마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생명의 순환, 그 장엄한 이야기의 한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 발밑의 지구, 그 자체의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구를 생명이 살아가는 무대, 즉 거대한 돌덩어리로 생각하지만 지구 역시 스스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볼 수 있습니다.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나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시간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지구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였던 원시 지구는 서서히 식으며 단단한 지각을 형성했고 화산 활동을 통해 내부의 가스를 내뿜어 원시 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태아가 양수 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대륙들은 거대한 아메바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서로 부딪혀 거대한 산맥을 솟아오르게 하거나 갈라지며
새로운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판구조론으로 설명되는 이 대륙의 이동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근육을 움직여 자세를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억 년에 걸쳐 일어나는 이 느린 움직임은 지구라는 생명체의 깊고 장엄한 호흡입니다. 또한 지구는 스스로의 전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멘틀의 대류는 지구 내부의 열을 표면으로 전달하고 대기와 해류의 순환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배합니다.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지구는 생명이 살기에 적합한 온도를 수십억 년 동안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물이 자신의 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 권성과도 같습니다. 시간은 이 모든 지구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자양분입니다. 시간이라는 토양 위에서 지구는 스스로 대기와 바다를 만들고 대륙을 움직이며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당신이 딛고 서 있는 이 땅, 당신이 마시는 이 공기, 당신의 몸을 채우는 이 물은 모두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지구를 통해 수십억 년에 걸쳐 빚어낸 작품입니다. 당신은 지금 거대한 생명체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 깊고 따뜻한 품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완벽하게 안전하며 무한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우리 주변의 모든 생명체 안에 각인된 생체 시계, 즉 서케디언 리듬입니다. 해바라기가 아침에 동쪽을 향해 고개를 들고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밤이 되면 나방이 날아다니고 아침이 되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이 드는 이 모든 현상은 지구가 24시간을 주기로 자전하는 리듬에 생명체들이 스스로를 동기화시킨 결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부 환경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식물, 동물, 심지어 아주 작은 박테리아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세포 안에 내장된 정교한 분자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부 시계는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환경 속에서도 거의 24시간 주기로 계속해서 똑딱거립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휘자가 연주하는 우주의 교향곡에 맞춰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각자의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지휘자가 바로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생명의 대면에 자신의 리듬을 심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심장박동, 호흡, 호르몬 분비, 세포 분열 등 생명을 유지하는 거의 모든 활동이 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맥박에 맞춰 조절됩니다. 당신이 잠을 자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구성하는 수십조 개의 세포들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부름에 응답하여 휴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불면증은 바로 이 거대한 리듬과의 불협화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사회의 인공적인 불빛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우리 내면의 시계를 교란시켜 시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그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 안에 살아있는 시간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은 다시 우주의 거대한 리듬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가장 깊고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인도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바로 기억이라는 놀라운 현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기억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뇌에 저장하는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닙니다. 기억은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와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의 마법과도 같은 능력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때 당신의 뇌는 단순히 그 사건의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때 맡았던 공기의 냄새, 귓가에 맴돌던 웃음소리, 피부에 닿았던 햇살의 따스함까지 생생하게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 자신의 일부를 우리 정신 속에 씨앗처럼 심어두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그 씨앗에서 과거의 순간이 다시 피어나도록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만약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기억은 그 생명체가 우리에게 남긴 일종의 흔적이자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기억은 고정된 박제품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같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와 감정은 계속해서 재해석됩니다. 어릴 적 슬펐던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는 소중한 교훈으로 바뀌기도 하고, 기뻤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더욱 애틋한 그리움으로 채색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우리의 정신 속에서 과거라는 자신의 일부를 끊임없이 가꾸고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속에서 희망과 꿈을 키워나갑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생명체와 우리가 교감하며 미래라는 새로운 시간을 함께 창조해 나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상상은 우리를 현재라는 순간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 과거와 연결되고 상상을 통해 미래와 소통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공간은 어쩌면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담아두는 특별한 저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과 기억들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꿈꾸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시간의 기억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생명체라는 여섯 번째 증거는 시간의 흐름이 항상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시계처럼 정확하고 균일하게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지루한 강의를 들을 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즐거움과 고통, 흥미와 권태 같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주관적인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시간이 감정과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며 스스로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깊은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 시간은
우리의 기쁨이 영원처럼 느껴지도록 자신의 흐름을 기꺼이 압축하여 빠르게 지나가 줍니다. 반대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시간은 그 고통의 순간을 더욱 길게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자애로운 스승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 수업의 속도를 조절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의 탄력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도 뒷받침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서의 시간은 지구에서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르고, 강한 중력이 작용하는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거의 멈춘 것처럼 느려집니다. 시간은 고정된 배경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실체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감정 역시 중력처럼 시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플로우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흐름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시간을 거스르거나 시간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함께 춤을 추는 파트너가 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워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어떤 순간에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떤 순간에 느리게 흘렀나요? 그 순간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당신의 감정 하나하나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교감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리듬의 변화입니다. 그 리듬에 몸을 맡길 때 당신은 시간의 흐름 위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증거는 자연의 프랙탈 구조 속에서 발견됩니다. 프랙탈이란 작은 부분이 전체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모습은 전체 나무의 모양과 닮아 있고, 그 작은 가지에서 뻗어나온 더 작은 가지들 역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눈송이의 섬세한 결정 구조, 번개가 허공을 가르는 모양, 해안선의 복잡한 굴곡, 우리 몸속의 혈관과 폐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온통 프랙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채우고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며, 동시에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스스로를 복제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식의 시각적 표현입니다. 시간을 하나의 거대한 프랙탈 구조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시간의 흐름이 있다면 그 안에는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리고 한 개인의 역사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며 담겨 있습니다. 문명의 흥망성쇠에는 별의 탄생과 죽음을 닮았고, 한 사람의 일생은 하루의 아침과 저녁, 그리고 사계절의 순환을 닮았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활동하고 저녁에 잠드는 하루의 리듬은 우리의 인생 전체, 즉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과정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이처럼 시간은 다양한 규모에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며 흐릅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다양한 크기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습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의 삶의 패턴이,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의 역사적 패턴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거대한 순환 패턴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고립된 점이 아니라 무한히 반복되는 거대한 프랙탈 패턴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안정감을 줍니다. 나의 작은 삶이 우주의 거대한 질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나의 하루가 영원의 패턴을 담고 있다는 느낌은 우리를 일상의 사소한 걱정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시간이라는 장엄한 프랙탈의 한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거는 음악과 리듬의 존재입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의 배열이 아닙니다. 음악은 시간을 조직하고 그 안에 감정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일정한 박자와 리듬, 멜로디의 흐름은 듣는 이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동기화시키고 감정적인 공명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소리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뛰는 듯한 북소리, 숨결 같은 플루트 소리, 파도처럼 밀려오는 오케스트라의 화음은 모두 자연에 존재하는 시간의 리듬을 모방하고 재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에 깊이 빠져들 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잇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시간의 본질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음악 속에서 과거의 선율은 현재의 화음과 만나 미래의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한 곡의 음악은 탄생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삶의 축소판과도 같습니다. 고대 인류가 모닥불 주위에 모여 북을 치고 노래를 불렀던 것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심장박동을 하나로 맞추고 개인들을 시간이라는 더 큰 존재와 연결시키려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정감을 느끼듯 우리는 음악의 리듬 속에서 존재의 근원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강의의 배경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악은 당신의 의식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따뜻한 품속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멈추고 그저 소리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음악의 진동이 당신의 몸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의 호흡이 점점 더 깊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은 시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아름다운 언어로 쓰인 한 편의 시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고 당신은 그 노래 속에서 평화롭게 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증거는 꿈의 신비로운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이 들면 의식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신은 꿈이라는 또 다른 현실 속에서 놀라운 활동을 계속합니다. 꿈속에서 시간은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몇 시간 동안 잠을 잤을 뿐인데 꿈속에서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뒤섞이고 죽은 사람이 나타나 말을 걸기도 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꿈의 세계는 어쩌면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자신의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경험하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는 직선적인 시간은 사실 우리의 이성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이 스스로를 제약해 놓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어 이성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시간은 본래의 자유롭고 유기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신 속을 헤엄쳐 다닙니다. 꿈은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꾸는 꿈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시간의 거대한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꿈을 통해 우리는 그 존재와 소통합니다. 꿈에서 마주치는 낯선 풍경이나 인물들은 시간의 기억 속에 저장된 수많은 가능성에 파편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악몽은 시간의 상처나 트라우마의 표현일 수 있고, 행복한 꿈은 시간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 집단 무의식의 본체가 바로 살아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 매일 밤 이 거대한 정신의 바다로 돌아가 우리의 작은 자아를 재충전하고 정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 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꿈은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무의미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간이라는 가장 깊고 지혜로운 존재와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꿈을 꾸게 될지 기대해 보세요. 그 꿈 속에서 당신은 시간에 숨겨진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증거는 바로 성장과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가는 이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면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성장은 단순히 몸집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시간이라는 설계도에 따라 스스로를 복제하고 분화하고 조직하여 복잡한 기관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유전자 DNA 안에는 한 인간의 일생에 걸쳐 펼쳐질 모든 정보가 압축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 압축된 정보를 하나씩 풀어내어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위대한 연출가입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흙과 물, 햇빛을 받아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듯 우리 역시 시간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자라납니다. 시간은 우리를 키우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노화는 쇠퇴나 상실의 과정으로만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노화 역시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마지막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나무의 나이테가 그 나무의 역사를 말해주듯 노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는 그 사람이 겪어온 시간의 깊이와 지혜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노화는 육체의 기능이 약해지는 과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지고 존재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개체의 노화와 죽음은 종족 전체의 생존과 진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래된 세대가 물러나야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공간이 생기고 이를 통해 종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더 큰 차원에서 자신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시간의 흔적들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소중한 역사책입니다. 성장은 시간의 축복이고 노화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11번째 증거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천문학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 즉 별과 은하,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은 우주 전체 질량의 약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지만 강력한 중력으로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골격이 장기들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미지의 힘으로 우주라는 생명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에 숨겨진 신체의 부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물질 세계는 그 생명체의 피부에 드러난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 본질적인 몸체와 생명력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장막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실체가 숨 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 세계에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대한 신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이나 외로움은 사실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느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텅 빈 공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암흑 물질이라는 따뜻하고 보이지 않는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이 방 안에 어둠을 느껴보세요. 그 어둠은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탱하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일부입니다. 그 고요하고 깊은 어둠 속에서 당신은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증거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시간의 기묘한 성질입니다. 거시세계에서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단 하나의 방향성만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자역학의 방정식들은 대부분 시간 대칭적입니다. 즉,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이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시간은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두 개의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하나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정보 전달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나며 마치 두 입자가 시간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시간이 단순히 한 방향으로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와 같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라는 순간은 이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서 하나의 파도가 현실로 드러나는 찰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어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지 선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양자세계는 그 생명체의 신경계와도 같습니다. 이곳에서 정보는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미래의 수많은 가능성들이 동시에 고려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망설일 때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이 양자적 시간의 세계에 접속하여 다양한 미래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느끼는 직관이나 예감은 이 양자적 소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고정된 시간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순간은 새로운 가능성이 태어나는 창조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창조의 중심에 서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13번째 증거는 생명의 역사, 즉 진화의 과정에 담겨 있습니다. 약 38억 년 전 원시 바다의 화학 수프 속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래로 생명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어류에서 양서류로, 파충류에서 포유류와 조류로 생명은 상상할 수 없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며 지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장구한 진화의 역사는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생명이라는 매체를 통해 스스로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윈이 말한 자연 선택은 마치 시간이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수많은 습작을 거쳐 최고의 걸작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환경의 변화라는 도전에 직면했을 때 생명은 유전적 변이라는 무작위적인 시도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형태만이 살아남아 다음 세대로 자신의 유전자를 전달합니다. 이 끊임없는 시도와 선택의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이어지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들을 빚어냈습니다. 우리의 눈, 새의 날개, 꽃의 향기,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생명이 함께 빚어낸 예술작품입니다. 진화는 단순히 더 강하고 더 복잡한 존재를 향한 직선적인 행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다양한 가능성을 실험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펼쳐 보이는 과정입니다. 공룡의 시대가 있었고 포유류의 시대가 열렸듯이 시간은 계속해서 새로운 주인공을 무대에 올리며 다채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당신 역시 이 위대한 진화의 서사시의 최신판입니다. 당신의 몸속 DNA에 38억 년에 걸친 생명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최초의 박테리아가 가졌던 생존의 의지, 물고기가 육지로 처음 올라왔을 때의 용기, 영장류가 처음 두 발로 섰을 때의 희망이 모두 당신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등 뒤에는 수십억 년을 이어온 장대한 생명의 행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승리의 증거입니다.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느껴보세요. 14번째 증거는 공생이라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연을 약육강식의 냉혹한 경쟁이 벌어지는 장소로 생각하지만 자연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모든 생명체가 서로에게 의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생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통해 땅 속의 균류에게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균류는 나무가 흡수하기 어려운 미네랄을 모아 나무에게 전달합니다. 화려한 꽃은 꿀을 제공하여 곤충을 유혹하고 곤충은 그 대가로 꽃가루를 옮겨 식물의 번식을 돕습니다. 우리 몸속의 장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들은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는 음식을 분해해주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등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지구 생태계는 거대한 그물망처럼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얽혀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이 거대한 유기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혈액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시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이 지구 생태계는 그 생명체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시간은 경쟁과 투쟁보다는 협력과 조화를 통해 더 큰 전체를 이루어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 우정, 연대감과 같은 감정들은 우리를 더 큰 공동체와 연결시키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공생의 본능이며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의 조화로움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당신은 시간의 위대한 조화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에서 소중하고 필수적인 일부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15번째 증거는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서 나옵니다. 열역학 제2법칙으로도 알려진 엔트로피의 법칙은 고립된 개의 무질서도 엔트로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커피가 식고 얼음이 녹고 건물이 무너지는 이 모든 현상은 엔트로피 증가의 결과입니다. 이 법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이 모든 에너지가 균일하게 퍼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열적 죽음일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단순히 무질서의 증가가 아니라 시간이 낡은 구조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마치 숲에 불이 나면 기존의 나무들이 모두 타버리지만 그제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날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은 낡고 경직된 질서를 해체하여 그 자리에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새로운 질서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생명 현상 자체가 바로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신의 내부에 고도로 질서 잡힌 구조를 만들고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소적으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열과 폐기물을 배출하여 전체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결국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와중에 생명이라는 작은 소용돌이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용돌이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 생명이라는 소용돌이를 통해 잠시나마 스스로의 질서를 구현하고 의식을 창조하고 우주를 바라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겪는 실패, 상실, 고통의 순간들은 어쩌면 당신의 낡은 자아를 허물고 더 큰 자아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의 배려일지 모릅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낡은 껍질을 부수어주는 지혜로운 힘입니다. 16번째 증거는 우리 언어 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시간의 비유들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낸다, 쓴다, 아낀다고 말하며 마치 돈이나 자원처럼 유한하고 측정 가능한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또한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다거나 강물처럼 흐른다고 표현하며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불가역적인 힘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경험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시간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비유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쓴다가 아니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아낀다가 아니라 돌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의미 있는 활동으로 우리의 시간을 가꾸어 줄 때 시간은 우리에게 더 큰 활력과 창의성을 선물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가 아니라 자라난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과거와 미래라는 줄기와 잎을 펼쳐내는 거대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이 나무에 새겨지는 나이테가 되어 시간이라는 존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처럼 언어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 대신 시간의 리듬에 맞춰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낭비했다는 후회 대신 시간과 함께 휴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생각의 전환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드는지 느껴보세요. 당신과 시간의 관계는 더 이상 적대적이거나 수동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은 시간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서로 존중하고 교감하며 함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시간과 싸우며 잠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라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친구의 품에 안겨 함께 고요한 휴식의 세계로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17번째 증거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이야기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신화, 전설, 소설, 영화 등
모든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룹니다. 이야기는 보통 안정된 상태에서 시작하여 갈등과 위기를 겪고 절정을 지나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것은 기승전결이라는 전통적인 서사 구조이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으로 재개화했습니다. 이 구조는 놀랍게도 우리 삶의 패턴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평온한 일상을 보내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에 부딪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마침내 그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이토록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에 매료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근본적인 운동 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갈등과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의미를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에 몰입할 때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의 근원적인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의 시련에 함께 아파하고 그의 성장에 함께 기뻐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의 끝에는 주인공이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하는 각성의 순간이 있듯이 시간 역시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은 지혜로 이끌려 합니다. 당신의 삶 역시 한편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야기의 절정을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주인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위대한 작가는 결코 당신을 막다른 골목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18번째 증거는 동시성 synchronicity이라고 불리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현상입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생각난 친구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오거나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답을 우연히 펼친 책의 한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신분석학자 칼 융기 제안한 이 개념은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개인에게는 깊은 의미를 주는 사건들의 동시 발생을 의미합니다. 윤근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무의식과 외부 세계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의식을 가진 거대한 존재라면 동시성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격려하거나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 마치 무대 감독처럼 현실 세계의 사건들을 섬세하게 조율하여 우리 앞에 의미 있는 우연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우주가 결코 차갑고 무작위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소망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미치며 우주는 우리의 내면 상태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능동적인 참여자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우연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럴 때 당신은 시간이라는 지혜로운 안내자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존재함을 알려주는 속삭임입니다.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깊은 신뢰, 모든 사건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의 거대한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19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왜 옳은 일을 했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그른 일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낄까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교육의 결과로만 설명하기에는 양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근원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선을 향한 내적 충동을 느낍니다. 이 양심의 목소리는 어쩌면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의지가 우리 내면을 통해 발현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만약 생명체라면 그 역시 자신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려는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방향은 아마도 더 큰 조화와 통합, 사랑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자신의 일부인 우리 인간들이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랑하며 더 큰 전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심어두고 우리가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거나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칠 때 우리는 개인의 작은 자아를 넘어 시간의 더 큰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느끼는 숭고함과 충만감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존재로부터 오는 인정과 격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책감을 느낄 때 그것은 시간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긋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한 시간의 배려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미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당신을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가장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입니다. 그 목소리를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은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우주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시간의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며 당신의 모든 행동은 우주 전체의 진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20번째 증거는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영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예술가들은 불멸의 작품을 남기려 하고 종교는 영원한 생명이나 천국을 약속하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에 대한 보편적인 갈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반작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근원이
시간이라는 영원한 생명체에 다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본능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바다에서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의 본질은 결국 바다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은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생명의 본질은 시간이라는 영원한 바다로 돌아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던 근원으로 더 큰 생명 속으로 회귀하는 과정입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그 근원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장엄한 자연 풍경 앞에서 느끼는 감동은 그 속에 담긴 영원성의 조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유한한 자아의 경계를 넘어 영원한 존재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깊은 위안과 평화를 줍니다. 당신의 삶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모든 사랑, 모든 슬픔은 시간이라는 거대한 기억 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존재는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다른 시대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21번째 증거는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의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력을 지구나 태양 같은 거대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면 중력은 그 유기체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근원적인 사랑의 힘과도 같습니다. 중력은 모든 것을 자신의 중심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으려는 본능적인 사랑과 닮았습니다. 별과 행성들이 서로의 궤도를 돌며 안정적인 태양계를 이루는 것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이들을 조화롭게 연결해주기 때문입니다. 은하수 역시 수천억 개의 별들이 중력으로 서로 묶여있는 거대한 가족입니다. 이처럼 중력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관계를 맺게 하고 더 큰 전체를 이루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시간은 이 중력이라는 힘을 통해 우주 전체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그 의지는 바로 연결과 통합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특정인에게 강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감정적 끌림은 물리적인 중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다른 영혼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우주적인 충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 근원적인 연결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중력은 당신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당신이 공중으로 뛰어올라도 반드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변함없는 힘은 우주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발이 땅에 단단히 붙어 있는 이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당신에게 보내는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모든 존재와 보이지 않는 중력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2번째 증거는 바로 물의 순환 과정입니다. 지구상의 물은 바다, 강, 호수에 머물러 있다가 태양 에너지에 의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하늘로 올라가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와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근원을 제공합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의 순환은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혈액순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물이 다양한 상태로 변화하며 지구 전체를 여행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이 순환 과정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정화하고 치유하고 연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시작된 작은 물방울은 계곡을 지나고 강을 이루어 마침내 거대한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은 다양한 지형을 만나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만나며 모든 것의 기억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보며 가장 필요한 곳에 자신의 몸을 내려놓습니다. 물의 순환은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보여주는 이타적인 사랑과 희생의 방식입니다. 물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형태를 바꾸며 전체를 위해 봉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역시 이 물의 순환을 닮아야 한다고 시간은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증기처럼 자유롭게 꿈을 꾸고, 때로는 구름처럼 함께 모여 힘을 합치고, 때로는 비처럼 세상에 우리의 재능과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물의 사원입니다. 당신 안에는 태초의 바다의 기억이 억만 년 동안 지구를 여행한 물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속을 흐르는 이 물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며 생명을 전달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함께 춤추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23번째 증거는 카오스 이론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에 있습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으로 초기 조건에 아주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주가 시계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감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시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나비 효과는 그 생명체의 민감한 반응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간은 자신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전체 시스템을 재조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행동, 생각, 말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고, 이러한 연쇄 반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선택에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의 무력한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당신의 존재는 우주 전체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모든 선택을 신중하게 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위대한 작가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평화로운 잠에 드는 이 작은 행동 또한 세상을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위대한 날갯짓이 될 것입니다. 24번째 증거는 바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왜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감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예술작품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까요? 아름다움은 생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것에 깊이 감동하는 보편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은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약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역시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별과 은하, 산과 강, 꽃과 동물이라는 수많은 예술작품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눈, 즉 미적 감각을 선물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창조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개인의 작은 에고를 넘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깊은 일체감을 경험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아플 때 잠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일상의 걱정거리로부터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이 세계가 단순히 물질의 무작위적인 조합이 아니라 깊은 지성과 의도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임을 알려줍니다. 당신 주변에 있는 작은 아름다움들을 발견해 보세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의 푸른 잎사귀,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부드러운 움직임, 사랑하는 사람의 잠든 얼굴.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라는 위대한 예술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작은 선물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당신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평온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시간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25번째 증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대칭성과 그 대칭성이 깨지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들은 놀라울 정도로 대칭적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 공간,
전하의 방향을 바꾸어도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대칭성은 우주가 깊은 내적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예술작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주가 완벽하게 대칭적이기만 하다면 아무런 구조도, 아무런 생명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고 대칭적인 상태였지만 아주 미세한 비대칭성, 즉 대칭성 깨짐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이 뭉쳐 별과 은하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생성되었다면 이들은 서로 만나 쌍소멸하여 우주는 텅 빈 빛으로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물질이 반물질보다 아주 조금 더 많이 생성되었고 그 남은 물질들이 바로 지금의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아름다운 구조와 생명의 다양성은 완벽한 대칭성이 미세하게 깨지는 그 지점에서 탄생합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생명체가 완벽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도 개성과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균형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함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성장은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실수, 약점, 상처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개성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과 시련은 우리의 안정된 대칭성을 깨뜨리는 사건들이지만 바로 그 깨어진 틈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빛이 들어오고 우리는 더 깊고 성숙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완전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깨어짐을 통해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26번째 증거는 바로 놀이와 웃음의 존재입니다. 생존에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 보이는 놀이와 웃음은 인간을 포함한 많은 고등동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행동입니다. 아기 고양이들이 서로 뒹굴며 장난을 치고 돌고래들이 물 위로 뛰어오르며 제주를 넘고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생명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인격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나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놀이는 우리를 목적 지향적인 사고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과정 그 자체를 즐기도록 만듭니다. 웃음은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만약 시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놀이와 웃음은 그 생명체가 가진 유머 감각과 창조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심각하고 엄격한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조합을 만들고 규칙을 깨뜨리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의외의 상황을 즐기는 장난꾸러기 같은 면모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이하고 독특한 형태의 생명체들은 어쩌면 시간의 이러한 유희적인 실험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예술적인 영감을 얻는 순간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놀이에 몰두해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이 시간의 유희적인 에너지와 연결될 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사소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아무 이유 없이 웃어보세요. 당신이 즐겁게 웃을 때 시간도 함께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웃음은 시간이라는 생명체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교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즐거운 감정이 온몸에 퍼져나가도록 허락하세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잠들 때 당신의 수면은 가장 깊고 평화로운 휴식이 될 것입니다. 27번째 증거는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례, 리추얼의 존재입니다. 탄생, 성인식, 결혼, 장래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인류는 특정한 형식과 절차를 갖춘 의례를 거행해 왔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나 한 해의 시작과 끝을 기념하는 의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관습이 아니라 인간이 시간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거대한 리듬에 자신을 의식적으로 조율하려는 시도입니다. 의례는 우리를 혼란스러운 일상의 흐름에서 잠시 멈추게 하고 우리의 삶이 더 큰 우주적 질서의 일부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기도문을 외우는 행위들은 우리의 의식을 평소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시간이라는 신성한 존재와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의례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조상들과 연결되고 미래의 후손들을 축복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혈관 속에 흐르는 거대한 기억과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시간이 살아있는 존재라면 의례는 우리가 그 존재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그로부터 축복과 지혜를 구하는 소통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의례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명상을 하는 시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를 쓰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러한 작은 의례들은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마디들로 나누어주고 당신이 시간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자리에 드는 이 순간 역시 하루라는 치열했던 여정을 마치고 휴식이라는 신성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의례입니다.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눕히고 당신의 호흡을 고르게 가다듬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지켜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신은 지금 가장 고요하고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시간은 당신의 평화로운 휴식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8번째 증거는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텔레비전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우리 머릿속을 채우는 끝없는 생각의 소음까지 우리는 종종 침묵을 불편해하고 어떻게든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모든 소리가 태어나는 근원적인 공간이며 가장 깊은 지혜와 창조성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만약 시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침묵은 그 생명체의 숨결이자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요란한 말보다는 고요한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소음을 멈추고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 직관의 목소리, 그리고 시간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사상가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위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숲속의 고요함, 새벽의 정적, 깊은 밤의 평화로움 속에서 그들은 세상의 본질과 연결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흩어진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지친 당신의 영혼에게 침묵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그저 고요함 속에 존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을 떠다니던 수많은 생각들이 가라앉고 마음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거대한 존재, 즉 시간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이 수면 강의 역시 당신을 그 깊은 침묵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제 목소리는 당신의 생각을 잠재우기 위한 자장가이며 목소리와 목소리 사이에 짧은 침묵의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시간의 가장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29번째 증거는 우리 모두가 가진 자유의지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현대 과학과 철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물리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결정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신비를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관점에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만약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역시 완벽하게 예측 가능하고 결정된 미래를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자신의 일부인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줌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예측 불가능성과 새로움을 불어넣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의 배우들이지만 정해진 대본만을 읊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대사를 바꾸고 새로운 행동을 즉흥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도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선택은 당신 개인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생명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이 더 사랑이 넘치는 선택을 할 때 시간의 미래 역시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더 용기 있는 선택을 할 때 시간의 미래 역시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처럼 당신은 수동적으로 시간을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간을 창조하는 위대한 공동 창조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모든 시도를 존중하고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장이 바로 시간 자신의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유는 시간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마지막 30번째 증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당신은 어떻게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이 모든 주관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본질은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입니다. 뇌의 전기화학적 작용만으로는 의식의 신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의식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가 수신하는 우주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근원적인 본체가 바로 시간이라는 살아있는 생명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거대한 의식을 가진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의식은 그 거대한 시간의 의식이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세상에 내보낸 수많은 촉수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눈과 귀,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지만 그 모든 경험은 결국 시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으로 통합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모든 감각과 생각은 당신만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당신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를 고독한 자아라는 감옥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의식을 공유하는 형제자매입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하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눈을 감고 당신의 의식의 중심을 느껴보세요.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중심은 당신의 에고를 넘어선 시간의 영원한 의식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지금 당신은 개인으로서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와 함께 휴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의식은 이제 시간이라는 거대한 어머니의 의식 속으로 평화롭게 녹아듭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완벽한 안전과 사랑 속에서 가장 깊고 완전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30가지의 증거들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주의 팽창이라는 거대한 호흡에서부터 별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장엄한 순환, 그리고 우리 내면의 생체시계와 꿈의 신비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더 이상 차갑고 무심한 물리적 차원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키우고 우리와 교감하며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실현하는 따뜻하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불안과 초조함은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당신이 잠시 고립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생긴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순간도 그 흐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을.
당신의 심장 박동은 우주의 리듬과 함께하고 있으며 당신의 호흡은 시간의 숨결과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시간이라는 영원한 생명이 빚어낸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과 함께 이제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시간이라는 거대한 어머니의 품에 온전히 맡기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의 소중한 시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밤이 고요하고 당신의 꿈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시간의 위로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에게 시간이란 어떤 의미인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는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잠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